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471만원이고요. 1471만원입니다. 마이너스 만원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머리가 복잡했죠. 요즘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져가지고, 판단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 할 때는, 좀 초창기 때는, 그냥 대부분이 느낌이었죠. 보는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있게 확 질렀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걸 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서 배팅을, 혹시나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갔을 경우에 손실 나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하니까 지르지를 못하고 조심조심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름대로 방어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매매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증시 거의 뭐 보합에서 마감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큰 변화가 없었다. 지금 그 실적 발표 시즌인데요. 은행주들 실적 대체로 좋게 나왔고, 그 다음 오늘 밤에 아마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내일인 것 같습니다.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겠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도 실적을 한번 보고 가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시장이 약간 한 발 빼고 지켜보는 그런 느낌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지금 제가 느낌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어제 우리 장 끝나고 나서 미국 선물 지수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미국 증시가 열리고 나니까 밀려버렸습니다.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독일 증시가 0.59%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미국 증시가 뒤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왜 이래 약하지, 이런 느낌을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하방 쪽으로 이야기할 때는 괜히 상당히 조심스러워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갈 것 같다 싶은 날도 못 올라가고 지금 계속 눌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꺾일 가능성이 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5천억 매수하고 대충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이 상당히 안 좋게 보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나스닥 지수가 여기서 만약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돼버리면, 이게 딱 고점 부분에 정고점에 얻어맞고 꺾이는 거기 때문에요. 상봉으로 해갖고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만약에 나스닥 지수가 빠져버리게 되면 밑으로 좀 많이 빠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요 정도 선은 지지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매매를 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이탈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꺾이게 됐을 경우에 이 지지선도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갖고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하루 종일 드는 생각이, 시장이 지금 꺾일 것 같다는 게 계속 생각이 됐어요. 뭔가 되게 좀 혼란스러우면서 하락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이게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차마 이게 지금 하락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락할 것 같다는 이야기 하면 대체 욕먹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하락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하면서 하락할 것 같다는 표현은 최근 들어서는 잘 안 썼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하방론자라서 꺾일 것 같으면 하락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자주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하락할 것 같다는 표현을 거의 안 했거든요. 시장이 강해 보였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지금 요 며칠 계속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꺾여서 내려오게 되면
그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은 그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많은 자료들이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뭐 연준의 금리 부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들 봤을 때 기업 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호재성 뉴스가 나면 올라가 버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재료들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생각은 오늘 저녁에 미증시 하락하는 쪽으로 제가 만약에 배팅을 한다면 미증시 하락에다가 500원을 걸겠습니다. 그 혹시나 그 내기 걸고 싶으신 분은 물론 상금은 없지만 내기 걸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다가 500원 그 한번 걸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 당장 뭐 돈으로 이게 주고받고는 안 하겠지만 그냥 재미로 저는 미증시 하락한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다. 위험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그리고 이제 환율이 이게 지금 제가 계속 그 며칠째 말씀드렸는데요. 아침에 방송할 때 1319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1319원, 1300원 밑으로 왜 안 내려오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건 일주일째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내려오는데 달러 약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요. 이상하게 지금 1300원대로 못 내려오고 1318원 19원 있다가 지금 보니까 1326원까지 25원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상당히 좀 안 좋아 보입니다. 불안해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 호재성으로 해갖고 시장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가면 되는데 만약에 악재가 터져가지고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 이 환율이 상당히 외국인이 매도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도 3.5 정도 있다가 3.6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거 위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연준의 긴축 우려감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긴축 우려감 쪽으로 가게 되면 금리 인상 쪽 이렇게 가게 되면 한미 간의 금리 격차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게 설명이 되거든요. 1325원, 30원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우리는 못 올리기 때문에 그 한미 간의 금리 격차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원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긴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시장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외국인이 지금 선물을 5천억 정도 매수를 해버렸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인버스도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의 뭐 570만 주, 480만 주 해가지고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매도를 하고 있고 선물 매수하고 있고 뭐 대충 이렇게 보면 외국인이 보는 방향은 상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올라가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꺾이면 좀 내려갔다 와야 될 겁니다. 그냥 약간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그 꺾인다면 분위기 자체가 투자 심리 자체가 확 꺾이는 그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위험 관리를 꼭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유가는 뭐 조금 안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특징주인데요.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KG ETS 이 종목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KG 뭐 상장하고 뭐 상용차 또 상장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좀 아깝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해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이게 여기서 봤는데 들어갈 자신이 없어갖고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올리면서 끝이 났고요.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누르고 있다가 확 튀어올라 버렸네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건 좀 실력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KG그룹이 단체로 그냥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개별적으로 뉴스로 해가지고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이 있는데 이건 뭐 대충 그랬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 자동차 관련주가 오늘 조금 강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IRA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미국 기업만 자동차 회사만 보조금을 받는 쪽으로 나와가지고 악재로 해갖고 좀 밀렸었는데요.
밀렸는데 오늘 그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이나 일본이나 전부 다 안 됐다. 미국 기업 빼고는 다 못 받았다.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공평하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어제 빠진 게 좀 오바였죠. 어제 빠진 게 오바였고 오늘 되돌아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올라가니까 관련 부품주들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좀 꺾이는 느낌입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6%나 빠졌거든요. 이건 조금 에코프로가 물론 그 배당으로 70만 준가 나왔는데 그게 액면가 500원짜리였던 것 같아요. 이게 상장되는 것 같은데 오늘 어느 정도 소화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500원짜리를 60만 원에 팔죠. 엄청난 대박난 그 배당을 주식으로 줬는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뉴스에 대충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 뉴스로 인해 갖고 악재로 이제 매물 출액인 그런 악재를 갖고 얘가 밀린 것 같고요. 덜 올리려는 시도가 나왔는데 좀 밀렸고 그다음 그동안 대장격으로 올라갔던 EV 첨단 소재 오늘 거의 뭐 강하게 그 계속 올라가다가 장 끝날 때쯤 돼갖고 쭉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이 이제는 조금 꺾이는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에코프로의 뒤를 이어서 2차전지 쪽에 이제 대장격으로 올라가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올라갔는데 나머지 포스코 종목들은 조금 조정받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2차전지 쪽에 어제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꺾이는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약간 조정받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그 다음은 뭐 특별한 건, 히토리 쪽에 그 구리 관련해서 이구산업 계속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 그 중국 그 히토류 관련한 뉴스 재료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히토류를 적극적으로 이제 중국 그 수출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겠다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어제 시간에서 유니온이 어제 강했었는데 오늘은 유니온을 눌러버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얘를 대장으로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지금 올리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종목들은 동국 아련에서 지금 어제부터 계속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히토리 쪽으로 조금 강한 움직임 나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충 그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신하고 덕신하우징하고 한미글로벌하고 도화엔지니어링 요거는 이제 같은 세트로 건설 뭐 설계 이런 쪽인데요. 이건 그대로 홀딩을 했습니다. 그 도화엔지니어링 500만 원까지 어제 시간의 거래에 추가 매수해가지고 500만 원까지 끌어올렸다가 오늘 본전에서 거의 여기서 본전쯤에서 200만 원 줄여가지고 현재 그 도화엔지니어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300만 원 현재 가지고 있고요. 한 종목당 300만 원인데 어제 좀 승부 건다는 의미로 500만 원까지 올려왔는데 특별한 재료가 호재성 재료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길게 가져가려면 비중을 줄여야 되니까 비중을 200만 원 줄여갖고 현재 300만 원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개인적으로 이 도화엔지니어링을 가장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그 신용이 작다는 거. 그래서 이 한미글로벌이나 유신 뭐 이런 종목이나 히림 이쪽은 전부 다 신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신용 그 가진 사람들은 올라가면 바로 이실현해 버리기 때문에 잘 안 끌어올립니다. 근데 도화엔지니어링은 거기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만약 재료가 터진다면 급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그 가지고 있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재료가 좀 많은 편인데요.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협상 뉴스 나오면 얘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장은 데모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신용이 좀 많은 편입니다. 거의 9%대 이상 되죠. 그래서 그 데모나 현대 에버다임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움직이고 나면 거의 그 다음으로 움직이는 게 도화엔지니어링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도화엔지니어링을 비중을 300만 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유신은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한미글로벌을 그 계속 매도를 해가지고요. 이 종목 정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서 올라갔을 때도 뉴스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급등해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전부 다 급등하니까 그냥 올라가는갑다 이러고 이제 반응을 하긴 했는데 이유를 몰랐어요. 몰랐고
시간의 거래까지 막 그 난리 쳤는데 특별한 재료가 안 나와가지고 약간 조정받았다. 그 다음 여기 올라갈 때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막 올라갔고요. 여기서 또 올라갈 때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한 이유 없이 한 번, 두 번, 세 번, 뭐죠?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했으니까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이런 개념으로, 계속 매수해서 끌어올린 사람들이 이유 없이 올려놓고 이유 없이 매도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팔아갖고 얘가 눌렸는데요.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면, 얘가 대장인데, 이게 뒤로 밀리니까 다른 종목들이 다 못 올라갔습니다. 유신도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한미글로벌이 5%나 빠지는데, 그래서 그나마 덜 빠지고 버틴 게 용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도안인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쟤들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오늘 좀 끌어올리려고 그러다가, 못 올라가고 눈치 보다가 그냥 대충 보합권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덕신하우징도 올라갈 만한데 얘도 그 계속 그 뭡니까 한미글로벌이 좀 묶여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 한미글로벌 때문에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상당 부분이 상당히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텍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건 정리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너무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오늘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 임플란트 관련해 가지고 덴티움 4% 올라갔고요. 덴티스 7% 올라가고 그래서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가 못 올라갔습니다. 디오도 올라갔고 한데 그래서 그 일단 종가에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냐하면 다른 종목이 지금 비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시장이 불안한데 이 종목이 너무 많으면 불안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건 뭐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불안하니까 일단 팔자 그러고 이제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 바텍 정리했고요. 그 다음 위메이드는 어제 그 사우디에서 뭐 방한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재료를 움직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시판 들어가니까 바텍 급등한다는 글이 아침에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막 그 급등한다는 글이 많이 나올 때는 주로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그 모두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때는 뒤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침에 여기쯤에서부터 팔았습니다. 막 매도해가지고 쭉 팔아가지고 본전선에서 다 팔았습니다. 정리 다 했고 지금 뒤로 한참 밀려버리는데요. 이런 경험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그 모두가 올라간다 그럴 때 재료가 노출됐는데 사우디에서 와가지고 뭐 게임 회사 인수 뭐 이렇게 나왔는데 재료가 다 노출됐는데 이게 못 올라가고 밀리면 이제 그 더 밀릴 수도 있으니까 물론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은 아닐 것 같아서 거의 뭐 본전선에서 팔았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침부터 바로 이미들 59,700원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59,700원이니까 여기서 꺾일 때 이제 이렇게 갈 때는 계속 기다려 봐야 되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꺾일 때 이제 팔고 그다음 59,400원에 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59,700원, 59,400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분할해 갖고 다 팔았습니다. 정리 다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유신, 덕신하우징, 한미글로벌, 도아인지니어링 요렇게 네 종목은 그 당분간 계속 보유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재 현재 국면에서 세계 증시가 살아나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세계 증시가 다시 살아나려면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오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없이 그냥 올라가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휴전 뭐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그 가장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게 재건 관련주기 때문에 도아인지니어링이 그 선두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다음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주로 지금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 테마주가 지금 벌써부터 움직이긴 좀 그렇지만 시장이 만약에 꺾였을 경우에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때는 다른 쪽 종목들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밀리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정치 테마주가 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시장이 꺾였을 때. 지금 시장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정치 테마주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쓰는데요. 시장 꺾일 때 주로 반응을 많이 합니다. 정치 테마주는. 지난번에 보시면 지금 그 한동훈 법무장관 관련주 오파스넷이 대장인데요. 이날이 4월 1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 13일이 이거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4월 13일이
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못 올라가고 계속 그 불안감을 줄 때, 이럴 때 이제 정치 테마주가 움직인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화 엔지니어링하고 유신하고 덕신하고 진공 한미급을 요 네 종목은 당분간은 그냥 계속 홀딩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게 비중이 지금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도화가 300, 그 다음에 100, 덕신하우징 100까지 하니까 600만 원이죠. 지금 600만 원이 지금 그 건설 쪽에 여기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도 지금 여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2030 그 부산 엑스포 이거 하려면 공항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공항을 빨리 건설했는데 이거 있고, 그다음 경북 쪽에 대구 경북 통합 공항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북 도지사하고 지금 그 홍준표 시장하고 빨리 뭔가를 이제 추진해서 막 달리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쪽이 아무래도 현재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수출도 잘 안 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건설 쪽에 뭔가를 빠르게 추진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요건 좀 길게 보고 현재 네 종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 팔게 되면 그때 제가 방송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요 종목은 그대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좀 홀딩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퍼스텍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건 오늘 조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거 어제 퍼스텍 팔고 나서 다시 다 잡았었는데요. 어제 그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쭉 눌러가지고 여기서 손절했는데 장 끝날 때도 쭉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샀습니다. 다시 샀는데 이게 다시 샀던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이 어제 41만 주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도하는 상황인데도 올라갔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작정하고 끌어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흐름이 항상 외국인이 매수하면 올라가고 외국인이 매도하면 내려왔는데, 어제는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매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럼 이제 외국인이 장난을 못 친다는 얘기입니다. 파는 걸 다 사버리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사죠. 그리고 오늘 기관도 같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텍은 방산 관련해서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좋게 생각했는데 오늘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이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현재 100만원 가지고 있고요. 비중을 좀 더 실어볼라 하다가 요거 꼭 그 비중도 실고 나면 밀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100만원으로 만족하자 이러고 이제 현재 100만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오늘 그 추가로 한일단조도 100만원 잡았습니다. 이건 왜 잡았냐면 이것도 어제 팔았던 종목입니다. 어제 밀렸을 때 여기서 정리했던 종목인데 아침에 다시 매수했어요. 오늘 한일단조를 2,760원에 매수했습니다. 2,760원이니까 여기쯤에서 샀네요. 그러니까 아침에 거의 바로 잡았습니다. 이거 잡았던 이유는 자동차 관련주가 상승하니까요. 그 한일단조는 지금 두 가지 재료로 보통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가 올라갈 때 그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 하고, 그다음 이제 그 유도탄 탄피 같은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지금 그 우리나라의 포탄이 그 비밀리에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자가 따라가고 공항에 그 컨테이너에 포탄 실린 컨테이너가 사라진 것까지 추적해갖고 다 봐가지고 그냥 30만 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 비인도적인 어떤 공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을 학살한다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정치에 좀 그 불합리한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비군사적 지원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다른 쪽에 지원만 하는데 무기 지원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 했던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이제 러시아 눈치 보고 있느라고 지금 도와주지를 않았는데 지금 저 유럽이나 미국 쪽이 무기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 포탄이 없어가지고 포를 못 쓸 정도니까. 근데 그 포탄이나 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현재 우리나라일 겁니다. 아마 북한도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냥 러시아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한다 이런 식으로 핑계거리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더 조급해지면 우리나라의 무기들도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쪽으로 지원될 가능성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방산주가. 그래서 아침에 바로 잡아가지고 요것도 지금 한 1.8% 정도 수익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퍼스텍하고 한인단주 두 종목 계속 가져갈 생각이고요. 오늘은 빅텍도 약간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재료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빅텍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추가로 매수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신원이라는 종목은 종가에 매수했습니다. 신원 어디가 그랬죠? 신원 단일가 한번 볼까요? 이건 왜 매수했냐면, 이건 이제 남북 경협주죠. 그래서 북한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왜 남북 경협주를 매수했나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북한하고 갈등 때문에 이 신원이라는 종목이 그거죠. 옷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외국인도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 이 종목이 실적이 나름 괜찮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유동 물량이 조금 5천만 주라 좀 많긴 한데, 실적 보시면은,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때문에 이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고 의류 이런 쪽은 중국으로도 수출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그동안 이제 북한하고의 전쟁 위협 때문에 실적이 좋아져도 못 올라가고 쭉 많이 내려가고 바닥권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실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꼬리 안 달고 종가 고가로 올라가길래 보통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다음날 시장이 좋으면 위로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 거의 뭐 바닥권이니까요. 종가에 잡았습니다. 어디 갔죠? 신원 종가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엔캠은 오늘 단타 종목으로 매매를 했는데요. 오늘 진짜 단타에 집중해서 한번 해보려고 정말 이제까지 제가 단타 하면서 경험했던 걸 다 끄집어 넣어가지고 갈아 넣어갖고 엔캠을 한번 해봤는데요. 시간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볼까요? 그래도 밀리죠. 엔캠이 오늘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테슬라의 전해질인가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미의 T사에 공급한다니까 테슬라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테슬라 관계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엔캠이라는 회사 방문해가지고 이제 전해질 구입하겠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기차 만드는 회사에서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별로 문제가 없죠. 뭐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생산해버리면 부담이 되겠지만 소재들은 자체 개발하더라도 소재는 공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별로 못 올라갔던 전해질 관련해서 얘는 거의 못 올라갔죠. 근데 테슬라에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호재성 뉴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건 제가 그동안 단타 매매하려고 그동안 연습했던 걸 그대로 활용해서 해봤습니다. 아침에 호재성 뉴스로 갭을 뜨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턴을 딱 하면 여기를 일단 바닥권으로 잡는 겁니다. 제가 요쯤으로 잡는 것 같으네요. 턴 하면 여기가 바닥권.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면 반등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오늘 다 맞긴 맞았어요. 맞았는데 개인적으로 이 상한가 들어갈 줄 이게 급등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게 여기서 막 올라갈 때만 해도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기분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여기서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본전에서 거의 팔아버렸습니다. 여기서 팔았을 겁니다. 아마. 팔아버리고 여기서 잡은 게 아니고 여기서 잡았습니다. 여기서 워낙 재료가 좋아 보였어요. 여기서 잡았는데 꺾여가지고 이만큼 내려갔길래 여기서는 꾹 참았고요. 다시 올라왔길래 여기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갖고 여기서 팔았으니까 거의 뭐 본전에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팔아버린 이유는 2차전지 쪽 종목들이 뒤로 밀리니까요. EV 첨단소재 같은 이런 종목 얘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제가 올라갔는데 이거 밀려버리니까 에코프로도 밀리고 이러니까 저 종목은 3등주니까요 못 올라가더라고요.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대장 밀리는데 올라가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같이 따라서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큰맘 먹고 한번 단타 했는데 재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 정리해 갖고 단타로 본전에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0만원 150만원까지 잡았는데 여기서 150만원 잡아갖고 진짜 수익 좀 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근데 손실은 안 보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타로 제가 한번 해봤던 종목이고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기적으로 보유할 종목은 뭐 유신, 덕신하우징, 한미글로벌, 도하엔지니어링, 그다음 포스텍, 한일단조 이런 거는 이제 특별한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홀딩한다 이런 개념이죠. 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원도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잡은 거니까 특별한 뭐 악재가 없다면 그대로 홀딩한다 이렇게 잡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날 아침에 강한 종목 그걸 단타로 매매하고 장 끝날 때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움직이지 않는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만 자꾸 매수한다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일봉으로 보면 참 답답해 보이죠. 이 매물대 있어 갖고 언제 올라가겠나 싶은 이런 종목을 자꾸 매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이건 이제 중기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종목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야 되겠죠. 중기 종목을 엔캔 같은 이런 종목 가지고 중기로 매매하다가 이거 중기로 매매하다가 잘못해갖고 쭉 빠져버리면 손실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중기 관점으로 보는 종목들은 대충 바닥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당일 단타 매매한 거는 거의 장 끝날 때까지 다 팔아버립니다. 급등 안 하면. 상한가 들어가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정리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움직임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 갖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부에 인버스 300만원 잡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인버스를 코덱스 200 인버스를 2605원에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여기쯤에서 잡았는 것 같으네요. 요거 잡았던 이유는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락할 것 같은데 보유 종목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지수가 급락해버리면 보유 종목이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뭐 전쟁 관련주 같은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안전하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지수 급락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인버스를 300만원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수가 급락한다면 인버스에서 수익이 나니까 다른 가지고 있는 종목 손실 나더라도 해지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인버스로 수익 올리겠다는 개념으로 잡은 건 아니고, 대충 지금 인버스가 보시면 여기서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도 제가 나름대로 좀 신뢰감 있게 보는 건데요. 자, 여기서 올라가려다 꺾였거든요. 그럼 1차 하락하고 나서 그 다음 덜 올리려고 하다가 다시 빠졌죠. 그러면 이제 이 빠진 만큼 거의 빠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대충 이 정도 빠지면 바닥선 뭐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도 지금 제가 봤을 때 빠진 만큼 많이 빠졌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반등 나오지 않겠네. 반등 나온다면 대충 이 정도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버스가 반등한다는 얘기는 지수가 하락한다 이렇게 보는 거와 같은 말이니까 지금 외국인이 선물 매수한 것만 빼면 하락할 것 같습니다. 진짜 하락할 것 같은데, 그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차로 올라가고 2차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꺾이면 이 정도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도 한 300만원 정도 매수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단 하락할 것 같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제가 보는 눈에서는 되게 불안해 보입니다. 만약에 미증시가 오늘 나스닥이 좀 빠져버리면 여기서 빠지게 되면 그림이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이거 모양이 그냥 올라가다가 얻어맞는 거는 다시 올라갈 수가 있지만 이렇게 거의 뭐 고점 부분에서 막 하다가 이어서 꺾여버리면 좀 충격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현 시점에서 봐서는 외국인 선물 매수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뭐 급락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지수상으로 봤을 때 되게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만약 꺾이게 된다면 외국인이 지금 선물을 해지를 안 해놓고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전에 미증시가 하락해 뿌리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옵션 쪽은 콜 매도 풋 매도 해놨기 때문에 뭐
지금 콜 매도를 좀 보강시키고 풋을 좀 줄이고 하면 되겠지만 선물 쪽은 지금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시장이 꺾이고 내려가면 외국인이 또 선물을 대량으로 또 매도 치는 현상이 나와서 지난번 여기서 쭉 빠질 때처럼 이런 현상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나스닥 지수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하락한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